제가 오늘 좀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 정권의 물론 장악 업무가 천하에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방위 전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교사적인 반대로 청문회 안건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직 언론인들이 지금 청문회를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MBC에 한 10분의 해보자가 있고 YTN에도 3부분의 해보자가 있고 KBS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당 전출되고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되어서 언론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길 바라면서 기자회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해직기자 노종면입니다. 바쁘신 중에 취재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언론인으로서 하루하루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매일매일 써서 송부하는 기사가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과거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09년도 YTN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 이맘때 YTN의 낙하산 사장으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구본홍 사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400일 가까이 싸웠고요. 그 과정에서 6명이 해고당하고 수십 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가지 않던 분이 낙하산 사장이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사퇴 직후에 조중동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경질이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뭐 경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없었던 거. 제가 그 당시 YTN 노조위원장으로서 구본홍 씨의 사퇴에 대해서, 사퇴 배경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당시 노조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구본홍 씨가 사퇴한 것은, 청와대로부터 경질당한 것은 YTN의 보도를 장악하지 못해서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본홍 사장은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돌발 영상 2건 때문에 경질당했습니다. 2009년 5월 28일자 돌발 영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방송된 반향이 컸던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21년 전 뭡니까? 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 처음 입성해서 대정부 질문하던 그런 육성을 돌발 영상팀이 찾아서 보도를 했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주요 대목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그 당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돌발 영상은 2009년 6월 30일에 방송된 사이 좋은 나라라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문동 시장, 재래시장 방문해서 상인들을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옛날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장사만 했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 참 잘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했죠. 돌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두 편의 돌발 영상이 구본홍 당시 사장 끝까지 버티던 분의 사퇴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에 제가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그해 6월 무렵에 우분홍 씨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하소연 때문입니다. 그 당시 YTN 노조는 그 이전에 극심했던 대립 상황, 투쟁 상황에서 노사 화합, 공정방송 장치 마련 이런 쪽으로 머리를 모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공정방송 협약을 놓고 노사가 열심히 협상도 벌이고 그때 우분홍 씨와 저는 사장과 노조의 대표로서 매우 자주 만나 자주 통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 우분홍 씨가 제게 하소연을 합니다. 더 이상 노 위원장을 만날 수 없다. 돌발 영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육성 나가고 기타 치는 모습 나갔다고 난리다. 어디서 난리입니까? 밖에서 난리고 안에서도 난리다. 저는 그것을 청와대로 상징되는 외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분홍 그 당시 사장은 매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로 상당 기간 우분홍 당시 사장과 노조위원장이었던 저는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적어도 낙하산 사장이지만 지금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기다림, 인내, 배려 이런 차원에서 우분홍 전 사장과 당시 노조는 접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갔죠. 그 이후에 나왔던 돌발 영상 때문에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이거 이외에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민간인 사찰팀의 YTN 사찰 그리고 그 사찰팀이 작성한 이른바 충성문건 배석규 당시 YTN 전문을 가리켜서 정권의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사찰팀 보고서는 이미 몇 년 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YTN 간부들이 보도국장, 감사팀장, 법무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가진 YTN 간부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이 막 터지고 증거隠蔽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시점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덮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YTN을 비롯한 공영 언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잔인하게 통제했습니다. 보도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도는 망가졌습니다. 돌발 영상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없어진 것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핵심은 보도고 그 보도를 잡기 위해서 정권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2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YTN 간부들이 YTN의 경영진이 사찰기관, 정보기관과 어떻게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는지 청와대는 공영방송 보도에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저희들이 아는 사실들 충분히 증언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청문회 개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했던 MBC 전 노조위원장 정명합니다. 언론장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정권 8년 차입니다. 저희 퇴직 언론인들을 비롯한 현장 언론인들이 느끼는 또 이 자리에 지금 열심히 취재 중인 기자 PD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끼고 있을 언론장 8년 차라는 거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을 공정한 중립적 영역으로 돌려놔야 된다. 첫 걸음이 언론 청문회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정확히 진단이 되고 확인이 돼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 파업이 한창이던 때 당시 그 MBC 김재철 사장은 선임한 박문진 이사장, 김우룡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MB 캠프보다 더 캠프스러운 사람이 김재철이었지만 자기는 뽑기 싫었지만 사장으로 임명권 제트를 거스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MB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재철 사장을 직접 뽑은 사람이 청와대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사장을 뽑았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고요. MB 정권에서 MBC가 어떻게 장악됐느냐를 본질적으로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터뷰고요. 증언이고요. 김우룡 이사장은 이쪽 흔히들 얘기하는 여야 진영의 야쪽 분들 아니고요. 정권과 한몸이었던 분이었고 그걸 실토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장이 뽑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작년에 이상돈 지금은 의원이시죠. 국민의당 의원이신데 박근혜 캠프 박근혜 선거 캠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당시 이상돈 비대위원이 시사인과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장악된 MB 정권 때 장악된 언론을 어떻게 계속 옥죄고 있었는지 정상화하지 않았는지를 폭로합니다. 두 정권 다 언론 장악의 주체였고요. 언론 장악을 즐기고 만들었던 정권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최근에 청와대 홍보수석과 우리나라 제1공영방송의 보도국장 보도를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내는 이 책임을 지신 분과 통화 내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다 나왔는데 이거는 반증도 아니고요, 방증도 아니고 확증입니다. 확증. 이렇게 장악된 것이 나왔는데 청문회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그거는 홍보수석의 일이었을 뿐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청문회 통해서 장악된 언론이 어떻게 기능했고 또 그게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라는 부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청문회가 실시되는 그날까지 저희 해직 언론인들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MBC 해직 기자 박성재입니다. 2012년 파업 때 해고된 6명 중에 1명이고요. 특히 저하고 최승호 PD는 제일 나중에 2명이 따로 해고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해고가 됐는지를 저희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MBC 백종문 본부장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박성재하고 최승호는 우리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라는 발언이 공개가 된 적이 있죠. 그 보도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해고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뭘 말하느냐면은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또 조금이라도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기자, PD들을 보도 내지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없는 부서로 모두 인사 발령을 내버리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막아줄 그런 게 없습니다. 감독기관인 방문진은 여당 의원들의 여당 추천위원들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이것을 방관 내지는 묵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내부, 아까 KBS 문제도 얘기했지만 YTN, KBS, MBC 등등 이런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될 뿐이지 정확하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해서 밝히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야지만 앞으로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취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언론인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왔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KBS 녹취록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그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앞으로도 요원하다. 이건 뭐 정권이 뭐 야당으로 가건 교체가 되건 뭐 아니면은 새누리당이 다시 뭐 하는 간에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는 게 최소한의 요구다. 최소한의 국회가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정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청문회 개최를 결사적으로 맡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청문회를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실시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 해직 언론인들이 다시 한번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8년 이후로 해직기자 꼬리를 못 떼고 있는 YTN 현덕수입니다. 지금 다음 예정이 있어가지고 나눠드린 성명서를 다 읽지 못하겠고요.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100일화에 드러났다. 즉시 언론 청문회를 실시하라.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이후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8년 동안 공영방송의 신뢰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 해직 언론인들은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실시하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소상한 전말을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 보도를 믿지 않는다. 불신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질 수는 없다.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 실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해직 언론인들은 국회가 조속히 언론 청문회를 실시해 정권의 언론장악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12일 해직 언론인 일동. 네, 마무리 만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정현 전 공보수석의 KBS 국장과 관련된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뭐 한 번밖에 이런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분명히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통화를 하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보였었고 이것이 더 합리적인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당기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문회가 반드시 실시되어서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